오늘도 한 문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를 감상할 때 꼭 알아야 할 운율과 대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글의 의미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어떤 말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율을 제대로 파악하면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시를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도덕경을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운율과 대꾸에 대해 잘 학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꾸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지은 둘 이상의 글귀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꾸란 짝을 맞추어 지은 글귀를 말합니다. 글을 쓰는 이가 구조가 비슷한 문장이나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여 앞과 뒤의 문장이 같은 리듬을 타게 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대꾸 또는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운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율이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을 말합니다.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율은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백의 시, 정야사, 고요할정, 밤야, 생각사, 고요한 밤의 생각, 정야사에서 대꾸를 이루는 글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고 내용도 파악해보죠. 거두망산월 저두사고향 거두망산월 머리를 들어 산 위에 달을 바라보고 거두망산월에서 거두 이때 거두의 거자는 우리가 보통 거수경례 할 때 그 거자죠. 들거자. 그리고 두는 우리가 머리 두자인데 두뇌 할 때 그 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라는 말은 머리를 든다. 거두, 머리를 든다. 망산월, 이때 망은 바라볼 망자입니다. 산월은 산 위의 달, 그러니까 망산월이란 말은 산 위의 달을 바라본다. 거두망산월, 머리를 들어 산 위에 달을 바라보고 거두망산월. 저두사고향, 이때 저두 할 때 이 저라는 말은 아래로 하다, 숙이다. 그 다음 두는 머리 두니까 저두란 말은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이다. 사고향, 이때 사는 생각하다. 뭘 생각하느냐? 사고향, 고향을 생각하다. 그러니까 저두사고향이라는 말은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두망산월 저두사고향, 머리를 들어 산 위의 달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정야사에서 대꾸를 이루는 글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망산월 저두사고향. 네, 거두와 저두, 망산월과 사고향이 서로 짜임상의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두와 저두, 망산월과 사고향이 구조상 우리가 대를 이루고 있죠. 이 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두하고 저두, 망산월과 사고향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줘야 되는데 거와 저, 이게 반대말이면서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거하고 저, 그 다음 이 두자는 이제 위아래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망과 사, 그리고 산월과 고향, 이것들이 내용으로 보아 각각 대를 이루고 있죠. 거와 저, 망과 사, 산월과 고향이 내용으로 보아 각각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뜻이 같은 말, 우리가 동의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의미는 같은데 의미는 같으면서 형태를 달리하는 말, 뜻이 같은 말, 그 다음 반대말, 반의어 또는 이제 대조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단어나 표현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련이 있는지, 즉 하나의 문장이 그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과 어떤 논리적 관련을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인지, 대조인지, 유사성, 예시, 부연,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아닌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글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어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반복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 같은 뜻의 다른 말, 즉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대말, 반의어 또는 이제 대조관계를 이루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대꾸를 이루는 글귀, 어떤 어구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 우리가 연결사, 접속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글의 의미와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죠. 이제 도덕경 48장의 앞부분에 있는 이 문장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익힌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48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학, 일익, 의도, 일선. 의학, 일익,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도, 일선, 도를 행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의학, 이 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문 또는 배움, 앞에 있는 의라는 말은 행하다. 그러니까 의학이란 말은 배움을 행하면, 학문을 행하면, 일익, 이때 일은 날마다, 하루하루. 그 다음에 익이라는 말은 늘어나다 또는 우리가 이익이 되다, 늘어난다,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의학 일익이라는 말은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 일익. 의도 일선, 이때 의도 일선에서 의도는 도를 행하면, 일선, 날마다, 이때 손이란 말은 줄어든다 또는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이죠. 도를 행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의도 일선, 이렇게 의학 일익하고 의도 일선, 요 둘 사이에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말이 대조관계 또는 반의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죠. 의학, 일익, 의도, 일선. 반복되는 말은 어떤 거고 반의어나 대조어는 또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일익, 의도, 일선에서
이제 위에 문장에 위자가 아래 문장에서 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노란색으로 표시는 학과 도, 학과 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조관계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학문을 행하는 거, 이 배움을 행하는 거하고 의도, 도를 행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 대조하는 거죠. 그 다음, 일이라는 말은 이제 위아래서 똑같이 이제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 익하고 손이 우리가 반대말 관계 있죠? 익이라는 건 늘어난다. 손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글은 배움을 행하는 경우하고 도를 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일을 했을 두 가지의 그 어떤 결과, 이걸 우리가 이제 소개하면서 비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움을 행하는 거하고 도를 행하는 것 사이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배움을 행하는 거고, 도를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결국 도를 행하게 되면 이제 비어든다. 그러니까 이 글은 배움과 비움, 학문을 하는 건 배움인데 도를 행하는 건 비움이다. 그래서 이제 배움과 비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덕경 8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언 불미 미언 불신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지자 불박 박자 불지. 의미를 살펴보죠. 신언 불미,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언 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선자 불변, 착한 사람은 말을 잘 하지 않고, 변자 불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지자 불박, 아는 사람은 아는 게 많지 않고, 박자 불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운율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구와 어떤 어구가 대꾸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어구와 어떤 어구가 이제 반의어 관계에 있고 또는 이제 동의어 관계에 있고, 그런 우리가 그 어구와 어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구가 대꾸를 이루고 어떤 어구가 또 반의어 대조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지금 이제 그 문장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신언 불미 미언 불신, 두 번째 문장이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세 번째 문장이 지자 불박 박자 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문장이 우리가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이제 구조, 배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 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신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불이라는 신언, 불미 이렇게 나오고, 미언, 불신이라고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신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신으로 끝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다 불자라는 말이 이제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장의 경우는 신언불미에서 이거 앞부분이 미로 끝나는데, 뒷부분은 보니까 미언불신해서 이게 꼭 우리가 꼬릿말 이어가기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신언불미로 끝나는데 이때 미로 시작하는 그 표현이 이어집니다. 미언불신. 그래서 이런 구조.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신언불미로 끝나는데
이제 뒷부분이 또 미로 시작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장의 경우도 보니까 선자불변해서 선으로 시작했는데 변자불선해서 똑같이 선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말과 마지막 부분의 말이 같은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불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뒷부분에도 불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선자불변 할 때 이 변으로 끝나는데 이 뒷부분도 변으로 시작하고 있죠. 꼬리말 이어가기. 우리가 선자불변, 변자불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대꾸를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지자불박, 박자불지라고 되는데 처음 시작은 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의 끝에 그 나온 어구가 또 지죠. 똑같이 이렇게 끝나고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지자불박이라고 해서 불이 들어있는데 뒤에도 그죠 박자불지에서 거기 불이 들어있네요. 똑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할 게 지자불박에서 박으로 끝났는데 앞부분이 뒷부분에 보니까 박자불지 해서 말 이어가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신언불미, 미언불신, 선자불변, 변자불선, 지자불박, 박자불지 이 세 문장의 이 배열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이 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말 이어가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많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불렀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신언불미 이렇게 끝나는데 또 미언불신 이렇게 그 다음 선자불변 해놓으니까 변자불선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온 그 끝나는 말이 뒤에 시작하는 말이 되는 구조. 세 번째 문장도 보니까 지자불박, 박자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원숭이 똥구멍 빨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도덕경 81장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신언불미, 미언불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읊조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신언불미, 미언불신에서 이 언이라는 말도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렇죠.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미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첫 번째 문장은 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선자불변, 변자불선 그래서 거기 사람자, 놈자 이 자자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보면 지자불박, 박자불지 이렇게 해서 이 자자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말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사람에 대한 얘기. 그치? 착한 사람 또는 우리가 뭐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덕경 81장이 지금 실린 이 부분은 말과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이 반복된 어구를 토대로 이게 말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신언불미, 미언불신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신언불미, 미언불신 이렇게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신언하고 이어지는 신언불미의 신언하고 미언불신의 미언 이 두 가지가 또 대꾸를 이루는 거죠. 대를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언과 미언이 짝을 이루고 또 노란색으로 되는 미하고 신이 또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으로 와서 선자, 불변, 변자, 불선에도 보면 선자하고 변자가 대를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자하고 선자도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맨 아랫부분에 지자, 불박, 박자, 불지. 이 경우에도 지자와 박자, 요게 대를 이루고, 그 다음 박자하고 지자, 요 두 개가 이제 서로 대를 이루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이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꼬리 이어가기, 신언 불미, 비언 불신,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지저 불박, 박자 불지, 이 세 문장 각각이 이렇게 꼬리 이어가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신언불미라는 말은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선자불변, 착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변자불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지자불박, 아는 사람은, 이때는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겠죠. 이 아는 사람은 아는 게 많지 않고, 그 다음 박자불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진정으로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노자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예, 이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을 꼭 아름답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름답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고,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이런 말은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죠? 착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노자가 우리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같죠? 아름답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럼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지자 불박, 박자 불지. 예, 아는 사람은 박식하거나 해박하지 않고, 박식하거나 해박한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 많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노자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아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덕경 속에 담겨있는 대꾸 또는 운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덕경 1장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 학습한 대로 이런 오늘 공부한 걸 잘 적용해서 도덕경을 마치 노래처럼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문장 괜찮았으면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